사적재해인 것이죠. 자, 우리 그 재화 유형하고 이 공교롭게 일치가 되는데요. 요 공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영역이 활동하는 게 이 영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로 유료재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공유재를 관리 보존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화의 유형하고 좀 일치가 됐어요. 이거는 정부를 흔히 우리가 퍼스트 섹터라고 해요. 공적인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 거죠. 민간이 아닌 정부가 돈벌이가 아닌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이게 정부예요. 이거는 반대. 민간 기관이 돈벌이를 하는 영역이 시장이에요. 제2부문. 근데 얘들은 이제 좀 특이하죠. 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돈벌이를 해요. 그게 공기업이에요. 공적 기업. 그게 공적 기업이죠. 공기업. 근데 이거는 민간 단체인데 돈벌이를 안 해. 민간 단체인데 남한테 봉사만 하거나 공익을 도와주고 하지 돈벌이를 안 해. 그게 바로 뭐예요? NGO 같은 건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또는 NPO. 여러분 NPO하고 NGO가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NGO 이퀄 NPO예요. 31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 4번. 비정부기구 NGO가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 정부 조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공적인 조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NGO는. 근데 NPO는 Non-Profit Organization,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부기구라는 뜻이고, 이거는 비영리 단체라는 뜻인데요.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NGO는 우리나라 같은 제3세계 국가나 유럽에서 쓰는 말이고, 미국은 NGO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미국 가서 여러분들 뭐 NGO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NPO예요. 미국은 Non-Profit.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정부 조직이 아니다라는 이쪽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 NGO가 되는 거고, 이런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이쪽으로 생각하면 그건 NPO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NPO가 되는 거고, 정부 조직이 아닌 이쪽에 있다, 이쪽에 그건 NGO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 정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 이게 되고, 영리를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걸 강조하면 이제 NPO가 되는 건데요. 사실상 같은 개념. 이 편의상 3A, 3B 이렇게 본다면 3A는 주로 공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공적인데 영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업. 그 다음에 여기는 민간 단체인데 영리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적인 단체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사적인 단체가, 민간 단체가. 그게 바로 NGO거든요. NGO.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 NGO, 서드 섹터, 이거를 서드 섹터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개를 합쳐서. 근데 이제 영미 선진국은 주로 이 중에서도 요거를 주로 서드 섹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요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넓게 얘도 포함을 시키는데 사실은 성격이 다른 거죠, 이게. 정반대잖아요. 이거는 사적인 단체가 돈벌이 안 하는 거고, 이거는 공적인 기관이 돈벌이 하는 거예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넓게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면 다 서드 섹터다 이렇게 부르는데, 영미 선진국은 얘만 주로 서드 섹터라고 보는 거예요. 얘만. 자, 그런데 우리 국내 학자들은요, NGO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거를 좀 더 세분해서 요거를 또 반으로 나누고 요걸 또 반으로 나눠서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분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앞에 28쪽을 한번 볼게요. 그 로마 1번의 섹터의 구분에서 가을색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제가 1, 2, 3, 4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하고 일치가 됐어요. 자, 1번과 2번이 넓게 보면은 공기업인데요. 요거를 조금 세분하면 1번은 사실 정부 쪽에 더 많이 가까워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게 정부고 이쪽으로 갈수록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1번은 정부 쪽에 많이 가까워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위탁받아서 해주는 그런 정부 대리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준정부 조직이라고 불러요. 정부 조직에 준한다. 사실상 정부 조직이다. 법적으로는 정부 조직이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 조직이다. 그 다음에 2번은 공기업은 이제 공적이면서도 기업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공사, 공단 이런 겁니다. 공사, 공단. 공사 같은 거. 공단은 약간 일본 쪽에 가깝습니다. 공단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공사는 이쪽에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넓게 보면 NGO인데 4번이 순수 NGO예요. 4번이. 그 다음에 3번은 준 NGO예요. 준 NGO. 순수 NGO가 아니라 그게 뭐가 차이냐면 관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냐 안 받냐가 차이예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3번이 되고 아예 안 받고 시민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되면 4번이 돼요. 오른쪽에 Y들 보시면요. 큰 표가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세요. 제가 참고로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1번은 주로 이해를 보시면 공단 같은 게 적혀있어요. 공단. 사실상 정부 조직인데 정부가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공단 만들어서 대신 좀 관리해 줄래 이렇게 위탁한 거예요. 사실상 정부 조직이에요. 준정부 조직이고 2번은 그건 이제 공사 같은 거예요. 각종 공사. 그건 좀 기업적인 활동을 돈벌이를 더 하는 게 주 목적이죠. 공적인 기업이니까요. 공기업. 3번은 그거는 순수 시민단체는 아니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는 거예요. 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뭐 국제 적십자 단체 등. 맨 아래쪽 보시면 보조금 또는 기부,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 4번은 보면 보조금이 없어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되는 완전히 그건 순수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4번은 앞에 있는 1, 2, 3번하고는 차이점이 돈을 안 받는다. 정부로부터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 감시할 수가 있어요. 맨 아래 기능 보실래요? 정책 감시, 대안 제시 이런 기능을 해요. 왼쪽 1, 2, 3번은 그런 기능을 못해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정부가 설립했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부로부터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이쪽에 있는 거죠. 4번이 민간 쪽에 많이 와 있고 3, 2, 1로 갈수록 정부 쪽으로 근접이 되는 거예요. 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서드 섹터가 다양한 형태가 있다. 넓게 보면 이게 다 NGO다. 넓게 보면 영미 선진국은 뭐를 넓게 NGO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NGO의 특성을 조금 볼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복잡하게 자꾸 하실 필요 없어요. 자, 30쪽 맨 꼭대기 3번 준정부 조직인데 그게 바로 1번을 말하는 거예요. 1번 정부가 해야 될 걸 대신 위탁받아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연금을 관리해 준다든지 뭐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한다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거죠. 국립공원을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다 못하니까 대신 관리 좀 해줄래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왼쪽에 준정부 조직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맡아서 해주는 대리정부라고 해요. 대리정부. 그래서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부 조직은 아니에요.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단 시험 봐서 들어가면 공무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 네 개 중에 이 네 개 중에서도 이 영역 중에 왼쪽으로 갈수록 정부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민간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준정부 조직은 정부 쪽에 근접이 됐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그래도 공익을 더 추구하는 편이에요. 이런 시장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그래도 공익 쪽에 조금 가까운 치우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말이냐면요. 준정부 조직은 정부가 설립을 한다는 뜻이에요. 권력이 정부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정부가 설립자고 감독도 정부가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민간이 설립하는 거예요. 민간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건 정부가 설립을 한 거예요. 그 정부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 말은 정부가 설립자고 감독도 정부가 한다. 정부 대리인 자격으로 4번 공적인 기능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해 주거나 시설을 관리해 주거나. 그것도 뒤에서 또 나옵니다. 공기업을 우리 따로 공부할 거거든요. 요거 따로 공부합니다. 요거 공기업. 그때 또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요 정도만 알아놓으십시오. 오른쪽으로만 4번으로 가겠습니다. NGO. 설명드리지 않는 거 들여다보지 마세요. 의의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NGO는 흔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요즘 협치, 거버넌스와 함께 공동생산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흔히 협치를 공동생산이라고 하거든요. 협치를 공동생산. 뭐 태안반도에 기름이 누출됐다 하면 NGO들이 막 달려가서 구호활동하는데 세월호가 침몰됐다. 민간 잠수사들, 뭐 자원봉사단체 들어가서 구호활동하고 하잖아요.
이런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바로 NGO예요. 그래서 정부가 단독을 하던 일을 이제는 함께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프로덕션, 코프로덕터, 공동생산자 이렇게 불러요. 그게 협치입니다. 협치. 그런데 3번에 부르는 말이 NGO, NPO 또는 뭐 현대 시민사회 조직 이렇게 부르는데요. NPO는 미국에서 주로 부르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NGO는 주로 우리나라 같은 제3세계 국가. 그 다음에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 조직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건 영국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 게 다 NGO다. NGO다. 자, 그런데 맨 아래 3번은 조금 아셔야 돼요. 현대 시민사회 주역으로서 이제는 NGO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NGO는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부문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적인 단체이면서도 공식적인 단체예요. 사적인 공간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적인 기관이지만 공식적인 조직이에요. 비공식이 아니에요. 유엔도 인정하고 각 나라에서도 다 공식적인 파트너로 다 인정을 하는 단체예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 밑에 괄호 2번 보실래요? 유엔 헌장 등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리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는 공식 단체다. 비공식 하면 틀려요. 영내 활동한다 해도 틀려요. 공적인 조직이다 해도 틀려요. 사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NGO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사적인 단체인데 공식적인 단체인 거예요. 사공이에요. 사공이 둘이에요. 사공.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활동을 하는 사적인 단체이면서 공식 조직이에요.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저희 막내딸이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4차원이었어요. 4차원. 말귀를 좀 못 알아듣고 아주 생각이.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정말 못해요. 지금도 못하지만 공부를 잘 못해요. 특히 국어 같은 거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험을 봐왔는데 점수가 40점인가 그렇더라고요. 40점.